월드시사 W에서 마련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소소한 듯 소소하지 않은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전쟁과 같은 정치적 갈등 상황을 우선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소소한 문제 연구소 이 소소문에서는 그런 이슈를 놓치지 않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요, 오늘은 문화 분야인데요. 이분 이야기가 굉장히 흡입력이 대단하죠. 지난번 테일러 스위프트 편에서 활약해 주신 우리 김영대 문화평론가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들이 너무 열광하면서 들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평론가님을 모셔놓고 궁금한 것 그냥 다 쏟아내자. 그래서 자리 배치까지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이거 좀 본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번에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정도였는데 네. 오늘은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주인공이 일단 누군지 저는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 힙합계 슈퍼스타 중 한 명이고요. 힙합을 넘어서 글로벌 패션 아이콘이자 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브랜드가 된 남자 카니에 웨스트. You could be my black Kate Moss tonight. Play secretary, I'm the boss tonight. And you don't give a what they all say, right?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광하면서 좋아하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누구지? 예.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력을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과 약간 그 연관 검색어 한다면 어떤 사람과 가장 밀접한가요? 뭐 가장 연관관계가 높은 사람은 테일러 스위프트죠. 테일러 스위프트. 네, 사실 네. 카니 웨스트를 모르는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카니 웨스트를 아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카니 웨스트의 음악을 아예 아무것도 모르다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얽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뭐 논란의 아이콘이라고 봐도 되는데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와는 좀 악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많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물론 카니 웨스트가 단지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기만 하냐 하는 건 또 아니죠. 또 힙합계에서는 이미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부터 힙합 역사상 가장 중요한 뮤지션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뭐 이거는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뿐만 아니라 평단에서도 사실은 카니 웨스트의 음악성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음악으로는 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뭐 내가 인간적인 면이나 그 논란을 나는 지지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을 심지어 싫어하지만 카니 웨스트의 음악만큼은 단 하나도 깔 게 없다라고 뭐 그런 평가를 듣는 뮤지션이기도 해요. 네. 저는 사실 카니 웨스트 하면 힙합 팬이었으니까 네. 그 카니 웨스트가 이제 데뷔 초반에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를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시켰던 그 장면과 거기서 나온 Through the Wire라는 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화들로 익숙한 면도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카니 웨스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카니 웨스트의 음악은 모르는데 대중 가수인데 문화면이 아니라 신문의 국제면에 가끔 등장하는 사람,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는 사실 이름은 알고 있는데 음악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역에 따라 달라지네요. 지역에 따라 중동 사람들은 카니에 웨스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따로 있어요. 어떤? 이제 여기는 뭐 트럼프, 이제 문화평론가님이 이제 타일러 스위프트를 네. 알아서 카니에 웨스트를 알았다라는 사람, 중동은 달라요. 어떤 거? 킴 카르다시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왜냐면 되죠. 중동에서 제일 아이콘의 여자는 킴 카르다시안. 이상형. 네, 이상형 킴 카르다시안인데 카니에 웨스트는 킴 카르다시안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가 다음에 이혼을 했는데 거기서 또 아기 몇 명이 나왔죠. 네. 네. 킴 카다시안의 남편인 카니 웨스트, 비욘세의 남편인 제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하면 저렇게 또 멋진 여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또 뭐 농담으로 네네. 그러려면 힙합을 해야 된다. 아마 실제로 이런 진짜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예, 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카니 웨스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 출신인데 이제 아버지는 기자 출신이고 어머니는 이제 영문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카니 웨스트가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이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소양이 이제 랩 가사로 또 옮겨오게 된 것이고
원래부터 이렇게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어요. 그 제이지라는 굉장히 또 천재적인 래퍼조차도 카니에 웨스트가 만드는 음악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음악이다. 그래서 본인이 일찌감치 카니에 웨스트를 본인의 프로듀서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매번 내놓는 음악마다 영어로는 이제 장르 밴딩이라고 하거든요. 장르를 정말 하나의 장르로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장르를 정말 뒤섞어서 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음악계에서는 힙합계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반에서 카니 웨스트는 도대체 저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뭐 상당한 혁신가입니다. 카니 웨스트 음악은 뭐 제가 아까 고백했다시피 잘 몰라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오가면서 이 브랜드죠. 이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패션계에도 영향이 상당히 큰 건가요? 원래 카니 웨스트 자체가 당연히 패션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 자체도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힙합 패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7, 80년대 미국의 뭐 브롱스라든지 할렘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흑인들의 거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상업화돼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것인데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늦게 산업화가 된 것 중 하나가 패션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원래 힙합 패션 아시잖아요. 이렇게 큰 티셔츠나 뭐 좀 헐렁한 후디, 예, 그리고 배기 바지라 그러잖아요. 뭐 42, 44 막 이런 거를 막 입고 뭐 이렇게 흘러내려서 바닥을 왜 훑고 저 어머니가 다니는. 예전에 왜 청소를 하고 다니냐. 뭐. 근데 카니에 웨스트는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간 거예요. 뭐냐면 흑인들의 이런 아이코닉한 패션이 왜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명품 브랜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사업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디자이너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이 스트릿 패션이었던 힙합 패션을 명품 패션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갭 이런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디자이너들이 종종 왜 백인들을 선호하고 백인 모델들을 선호할 만큼 상당히 이게 패션계라는 게 백인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여기에 카니 웨스트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기 시작하고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하나의 패션 트렌드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바베이도스인가 그 나라가 원래 영연방 국가였다가 이 군주국 이제는 안 하겠다. 이제 탈피하고 우리는 공화국으로 재출범하겠다.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예식을 하는데 거기에 리한나가 네. 그날의 주인공은 거의 리한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국민 영웅 이런 걸로 이렇게 그 행사에서 이제 임명되고 그런 걸 봤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리아나도 그렇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카니에 웨스트도 그렇고 이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거의 하나의 막 기업들처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스타 마케팅 혹은 스타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우리에게 익숙하죠. 스타들이 어떤 물건을 광고한다라든지 스타를 전속 모델로 기용을 하는 대기업의 광고라는 거는 늘 있어 왔던 건데 이거는 저는 특출한 개인이 더 많이 등장해서라기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인기 여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의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SNS를 들어가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검색해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의 피드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뭐를 입었을까? 이제 SNS 시대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가치를 때로는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뛰어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뭐 리안나도 있겠지만 또 킴 카다시안 뭐 아까 말씀하셨죠. 킴 카다시안이 뭐 또 대표적인 네. 본인의 브랜드, 본인의 이름을 건 뭐 리얼리티 쇼나 토크쇼 같이 있듯이 어떤 톡톡 튀는 개인 혹은 문제적인 발언이라도 뭔가 돋보이는 발언이나 외모나 이런 걸 내세울 수 있는 개인이 회사의 일반적인 가치보다도 이제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게 하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 연예인을 보면 그냥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혹은 뭐 중소기업 이상의 어떤 맞아요. 규모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사실 이제 카니 웨스트 이름을 사회면이나 국제면 이런 데서
보고 아 이분은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직업도 사실 되게 여러 개잖아요. 맞아요. 브랜드도 런칭하고. 일단 구정 기자님도 보셨을 것 같은 트럼프와 껴안고 한 게 언제였죠? 보신 거 이 사람 보셨을 보니까 것 트럼프와의 관계도 네. 일관되지는 아, 않더라고요. 이렇지 않아요? 네. 왜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상한 말이라고 좀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 카니 웨스트가. 그래서 뭐 저도 기억나는 것 중 예를 들면 노예제를 가리켜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거, 하기도 네. 했었고 그다음에 그 흑인 그 인종차별과 싸운 여성의 상징인 해리엇 터브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그때 뭐 대선 출마하겠다. Something never actually freed the slaves. He just had the slaves go work for other white people. I have decided in 2020 to run for president. 근데 그때 찾아보니까 실제로 몇 개 주에서 이름을 올려가지고 한 몇만 표를 받았더라고요. 아, 출마를 한 8만 표 받았다나 뭐. 예, 예. 네, 네. 뭐 한 7만 표 정도 그쵸?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코로나 다 끝난 다음부터는 지지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 비겁하게 트럼프가 용감하게 안 나서고 벙커에 숨어서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저는 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좀 내용은 뒤죽박죽이네요. 예, 예, 네. 뒤죽박죽이고 그다음에 뭐 올해도 2024년 대선에 나온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뭐 말하는 것도 자유고 뭐 출마는 자유니까요. 근데 아무튼 튀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소신인지 아니면 그냥 상술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아니면 뭔가 의식의 흐름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카니에 웨스트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한 하나의 이슈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또 가볍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은 실제로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는 바고 본인도 치료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아, 이거는 약간 일관성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좀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뭐 그걸 꼭 진보라고 하진 않더라도 새로운 어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은 새로운 시대 정신 이런 것에 반드시 딴지를 겁니다. 아, 반드시 딴질 건다. 반드시 딴지를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성의 인권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여성을 갑자기 뭐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이게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반유대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공인들은 이 반유대주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과 없이 뭐 유대인도 잘못이 있다라든지 유대인이 문제였다. 뭐 나아가서는 히틀러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아, 거기까지 갔습니까? 거기까지 갔죠. 예, 뭐 이게 웬만해 갖고는 논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카니에 웨스트의 항상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사실 무근. 예, 카니에 웨스트의 주장은 당시에는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SNS나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상당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진실이 네. 밝혀지고 나서도 여전히 찬반이 존재해요. 이게 좀 사실 바보 같은 얘기긴 한데. 근데 카니에 웨스트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결이 맞죠. 예. 네. 워낙에 미국에서는 뭐 당장 대선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각 정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뭐 유명인들이 혹은 표시하는 것 자체를 그게 뭐 나쁘다 터부시하는 문화 자체가 없죠. 근데 그런 거에 어떤 좀 극단적인 예시가 아닌가 싶어요. 전 좀 안타까운 게 카니에 웨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적으로 쌓는 것이 너무 많은데 네. 이제는 약간 음악 자체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저 스스로도. 네.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불현듯 궁금한 게 네. 한국에서는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망원 제조기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뭐 일본도 그렇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중 스타들, 아티스트들이 일관되게 망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 같은 질타를 받고 그다음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타들한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국에서는 스타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 돼야 돼요. 너무 정확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이게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타라는 사람이 물론 대단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스타가
나랑 별개의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좀 적어요. 근데 미국은 일단 땅이 넓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큰일이 나도 그건 저 주의 일인가 보다. 약간 다른 나라의 느낌. 네, 좀 남일 보듯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팝콘 각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분노하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재밌는 상황을 지켜볼까라는 좀 관중적인 마인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스펙테이터적인 마인드가.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죠, 사실은. 그렇죠. 네, 스타의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자꾸 이상한 발언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 친구는 네. 이 형님이 거의 앞으로 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미 망할 만큼 망했고 이 수준으로 유지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마케팅이 긍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그로가 되는 시점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신뢰도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상승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할까? 이미 카니에 웨스트의 이런 평판이 10년, 거의 뭐 15년에 가까운 평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에 웨스트가 연예계에서 입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아주 한 순간에 소위 말하는 폭망의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카니에 웨스트가 예를 들면 새로운 앨범이 나왔을 때 진짜 밤새서 기다리고 이 새로운 사운드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은 듭니다. 네. 전 세계를 열광시켰고 또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온 아티스트. 오늘은 카니에 웨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